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인어 덕분에 300년을 살았다는 비구니 난간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인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첨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어 덕분에 300년을 살았던 비구니 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평양 남문 밖에 이진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대동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서는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지냈다. 어느 날 그가 강가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낚고 있는데 벼랑간 물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예쁜 여자가 나타났다. 아니, 댁은 니시오? 이진수가 깜짝 놀라 물으니 여자가 그에게로 다가오며 손짓하였다. 이보, 나와 함께 갑시다. 여자가 하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진수는 엉겁결에 그녀의 뒤를 따라갔는데 여자가 데려간 곳은 물속에 있는 용궁이었다. 용궁에서 온갖 사치스러운 접대를 받으며 며칠 동안 즐긴 끝에 이진수는 다시 여자의 뒤를 따라 육지로 나왔다. 떠나려 할 때 여인이 보자기 하나를 주며 이 안에 인어고기가 들어있는데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귀띔했다. 그 말이 의심스러웠던 이진수는 그걸 먹지 않고 몰래 숨겨 무트로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진수는 고기는 감추어 두고 아내와 딸 난간에게 자기가 다녀온 용궁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용궁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여자들, 그리고 화려한 보물들에 대해서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들려줬다. 그 후 이진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시 대동강에 고기잡이하러 다녔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혼자 있던 어린 딸 난간이 그가 숨겨놓은 인어고기를 발견했다. 혼자만 먹으려고 아버지가 숨겨놓으셨나? 난간은 그 고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맛이 있어서 조금씩 먹다 보니 결국에는 전부 다 먹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 이진수 부부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었으나 인어고기를 먹은 난간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움을 더해서 마침내는 평양부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되었다. 난간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 무총각들이 그녀를 사모했고 마침내 저 멀리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그녀를 한번 보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총각들이 부지기수였다. 이진수 부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난간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내려고 적당한 혼처를 찾았다. 그런데 누가 퍼뜨린 것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평양부 중에 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난간은 인어고기를 먹은 요보다. 그녀에게 접근했다가는 제명을 못 채우고 죽고 만다. 이런 이야기가 돌자 난간을 보러 오는 총각은 있어도 청혼하여 아내로 삼겠다는 사람은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이진수 부부는 걱정하며 적당한 남편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으나 어떤 집도 반기지 않았다. 결국 딸 자식만을 남긴 채 부부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혼자 남은 난간은 큰 결심을 했다. 어차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지 못할 몸이라면 차라리 기생이 되어 문남자를 상대하겠다. 그녀는 기생이 되어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소문대로 그녀가 상대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전기를 빨려 비실비실 앓다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 이렇게 죽어간 남자들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지만 난간은 조금도 늙지 않고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을 유지했는데 그 세월이 100년에 이르렀다. 나이 120살이 된 난간은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는 모란봉 근처에 작은 암자를 세우고 30년간 참회 기도를 했다. 그런 후 자신에게 전기를 빨리고 죽은 남자들의 혼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영지와 영산을 참배 수행했다. 오랜 세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서 다시 평양 대동강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200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어고기 때문인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전했다. 다행히 그 무렵에는
난간의 과거를 알거나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평양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란봉에 있는 남자의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가 살고 있다는 소문만 퍼졌을 뿐이다. 평양부 중의 남자들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알지 못한 채 또다시 암자 근처를 불나비처럼 서성거리며 그 아름다운 비구니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 애를 끓였다. 이렇게 되자 난간은 더 이상 세상 남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300살 이후엔 행방이 묘연해졌다. 평양 영명사 경내에 아기를 낳게 해주는 석탑이 서 있는데 그 석탑이 바로 비구니 난간이 모란봉에 남겨놓았던 탑이라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인어를 잡았다. 놓아준 이야기입니다. 김담령이 흡곡현의 고을원이었을 때 바닷가에서 하루 묵은 적이 있었는데 잡은 고기에 관해서 어부가 말했다. 소인이 얼마 전에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2은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4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니 모두 연함은 살난 아이만 했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남녀의 음경과 음호 또한 사람과 똑같았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주름 무늬가 있었다. 공이 가련하게 여겨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가 매우 애석해하며 말했다. 인어는 그 기름을 취하면 매우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요. 오래되면 부패, 냄새를 풍기는 고래기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바다로 돌려보내니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 갔다. 공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자 어부가 말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은 크기가 사람만한데 이것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강원도 간성의 어부가 인어 1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어 여인 같았다고 했다. 어부가 희롱하여 음란한 짓을 하자 인어가 다정히 웃기를 마치 정이라도 있는 듯이 했다고 한다. 드디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3차례나 반복한 후에 떠나갔다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고서해서 인어는 암수의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아. 바닷가 사람들이 암컷을 잡으면 못에 가두어 기르며 더불어 교합하는데 마치 사람과 같다. 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웃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강원도 땅에서 인어를 보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세 번째, 지나치게 살생을 즐긴 자에게 내린 응보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넓은 들판에 아득히 뻗쳐 있어 둘레가 몇 리이며 깊이는 몇 길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해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면 장맛비가 크게 내려 바다와 물길이 통했는지라 바닷물 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녔다. 물이 빠지면 곧 연못이 되어 고을 사람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져 바닷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태수 김해천은 무인으로 그 연못에서 고기잡이를 성대하게 하여 기이한 장관을 만들려고 했다. 무릇 고기를 잡음에 쓴맛 나는 나무 열매를 상류에서 비비면 물고기들이 모두 물 위에 떠올라 죽으니 그물질하지 않고도 고기를 취할 수 있었다. 태수는 고을 안에 영을 내려 백성 중 관아의 솥장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열매를 따다 바치게 하였다. 몇 달 지나자 열매가 100여 가마니에 이르게 되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쓴 열매를 상류에서 비비게 하니 선비들이 말했다. 하늘이 주신 생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합니다. 태수께서는 그물이나 낚시로 잡는 것으로 만족하실 일이지 물고기를 모두 잡아 씨를 말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태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쓴 열매의 즙을 널리 퍼뜨리니 물을 따라 흘러내려와 연못물의 색깔이 변했다. 잠시 후 한자 되는 것, 한길 되는 것, 수레만큼 큰 것, 더 크기로는 초원만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인어가 떠올랐는데 크기가 사람만 하고 벌거벗은 여자 같았는데
피부는 휘었고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있었다. 이때부터 바람과 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비가 내려 온 연못이 깜깜해지더니 수십 일이 지나도록 개지 않았다. 태수가 자다가 갑자기 죽어 고향으로 운고에 돌아가는데 도중에 비바람을 만나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관이 매우 가벼운지라 부친이 의아해하며 운고를 열어보니 시신이 없었다. 단지 재미로 그 많은 생물을 잡아 죽였으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게 넘어가겠는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모란봉은 평양부 기림리 금수산에 있는 봉우리며 높이 96m라고 합니다. 금수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최승대의 생김새가 마치 피어나는 모란꽃 같다 하여 모란봉이라 하던 것이 점차 산 전체의 이름으로 되었다는군요. 영명산은 평양부 금수산에 있으며 고구려 동명성왕의 유지로 광개토왕 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초원은 조선시대에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입니다. 긴 줏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앉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습니다. 흡곡현은 강원도 최북단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강원도 통천군, 북쪽으로는 함경도 안변군과 경계를 이룹니다. 간성은 강원도 고성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이 모본입니다. 이를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선생이 현대 한국어로 옮긴 책 어우야담을 참고했습니다. 김지원 선생이 엮은 책 바다 기담을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기사,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전 김홍도 필평안감사향연도를 빌렸습니다. 남태우 선임기자의 부산일보기사에서 1억 개의 빛 용궁 다녀왔습니다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용궁의 가다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플라나오의 용궁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ST 비상생방송 증산도 도전의 용궁에 가심, 바다속 용궁에 들어가심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어반브러쉬, 픽스타, 크라우드픽, 러브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가능하다면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